안녕하십니까, 봉필 김원장입니다. 대한민국 한자 2000 교재 제2강 교재 14쪽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일자에 이어서 오늘은 두이자입니다. 막대기 둘 모양이 두이자죠. 원래 둘인데 요 니을은 탈락해서 생긴 현상이라고 보면 되죠. 일석이조라는 이 사자성어는 유명하죠. 일석 돌 하나 던졌는데 이조 새 두 마리가 이제 뭐 새 두 마리 잡았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 속담에 보면은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 뭐 있습니까?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죽고 한 가지 어떤 그 이 일을 했는데 이익이 예상치 않은 두 가지 이익을 얻어진 것을 일석이조라고 합니다. 두 번째 글자는 석삼자입니다. 막대기 3개죠. 옛날 구성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 1부터 시작해서는 1, 뭐 2, 3, 뭐 4도 뭐 이렇게 끄었겠죠. 이게 수없이 끄었습니다. 그러다가 10자리 가서는 이렇게 세우기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넉사자부터는 이렇게 쓰다가 뭐 5개 썼겠죠. 그러다가 이제 좀 개념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석삼자는 삼촌 아시죠? 삼촌 촌수관계 삼촌. 삼삼오오라 이것도 유명한 사자성어죠. 세 사람씩 네 사람씩 끼리끼리 이렇게 몇 명씩 흩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삼삼오오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제주도 삼다도라 세 가지가 뭐 제주도는 뭐 바람, 돌, 여자 이렇게 삼다도죠. 우리가 일명 그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쓰이는 거. 얼마 전에 지나간 이 삼복더위, 지금은 뭐 이렇게 9월입니다만은 삼복더위 이럴 때 쓰이는 석삼자입니다. 두이자하고 석삼자를 잠깐 한번 써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건 별거 없죠. 나란히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두이자는 쓰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귀에 거는 꾹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꾹 눌러주면 되겠죠. 꾹 눌러줘서 해서 두이 석삼 이렇게 별 간격만 이제 비슷하게 이게 3개니까 이 간격만 비슷하게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넉사자를 보겠습니다. 넉사자는 막대기 4개를 뭐 그대로 하다가 4개 4를 의미하는 의미가 과연 뭘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사방으로 이 그림과 같이 네거리 모양이죠. 우리 네거리 사방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나누어진 길의 모양을 본땄다고 합니다. 그래서 넉사자입니다. 사방이라는 뜻이 동서남북이겠네, 그죠? 사해가 형제다. 사해라는 말은 뭡니까? 동서남북의 바다니까 온 세상이 다른 말로 하면은 천하가 다 형제같이 지내야 된다. 모두 동포요 형제라는 뜻이죠. 그러나 실상은 참 이렇게 형제같이 이렇게 살지 뭐하죠 지금. 이래서 넉사자입니다. 사서상경 뭐 사군자 이럴 때 쓰이네요. 사군자 메란국죽 아시죠? 사군자 사서삼경이라 사서삼경 논어 뭐 맹자 대학 중용 사서삼경 뭐 주역까지 들어가는 삼경 이럴 때 쓰이는 글자가 넉사자고 넉사자는 둘레부터 쓰는 글자니까 먼저 쓰면 되겠죠. 이렇게 둘레부터 이렇게 둘레부터 이런 부분에 이 각지는 부분 이런 부분에 확실하게 써줘야 됩니다. 한자는 이런 부분을 뭐 두리뭉실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자, 이 부분 안 부분 이렇게 확실하게 네거리 모양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닫아주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해주고 확실하게 이렇게 이 모서리 부분 확실하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안에 넣고 이 부분을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섯어자는 한자에서 그냥 막연하게 핵이 위에 올라가면 그렇게 올라가면 하늘을 의미합니다. 자, 하늘 위에 올라가는 것은 하늘을 의미하고 밑에 있는 핵은 땅을 의미합니다. 땅. 이렇게 해서 쓰는 순서는 1, 2, 3, 4. 옛날에 고자 형태는 이건 아닙니다. 이 X자 모양으로 교차하는 모양인데 하늘과 땅 사이에는 밑에니까 땅이죠. 땅 사이에는 오행이 있다. 이 오행이 전번 시간에 배운 화, 목, 수, 금, 토 이게 오행입니다. 그래서
화목은 따뜻한 거니까 이거는 양이겠죠. 수금은 차운 거니까 음입니다. 이게 음양이고 요거는 중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문적인 것은 뭐 언제 기회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세상은 하늘과 땅 사이에는 오행의 기운이 있다. 거기에서 다섯이라는 뜻이 나왔습니다. 다섯 자입니다. 오복, 복 중에 오복. 뭐 옛날에는 특히 복 중에서 오복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이빨이 성한 것도 오복 중에 하나 들어가죠. 그래서 이 오복입니다. 오복. 또 이 뭐 아무리 현대지만은 살고 보니까 나이가 먹어서 제일 먼저 소식 오는 데가 이빨이죠. 그 오복 맞습니다. 진짜. 오풍시부라. 오풍은 닷새 만에 바람풍자입니다. 닷새 만에 바람이 불고 열흘 만에 비가 온다. 요즘은 뭐 장마 가을 장마인지 시도 때도 없이 비가 옵니다. 이러면은 이제 실제로 이 날씨가 순조롭지 뭐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닷새마다 바람이 불고 열흘마다 비가 온다는 그 비가 온다는 것은 결국은 기후가 이렇게 순조롭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 알죠? 오장육부 뭐 이런 것도 아시겠고 50보 100보라 이것도 많이 쓰이죠. 50보 걸어가나 100보 걸어나 그게 그거다 이 말이죠. 별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여섯육자는 이 손가락 물론 손가락 6개 있는 사람은 그렇게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손가락 2개 겹쳤겠죠. 손가락 2개를 겹쳐서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5손가락에서 6을 나타냅니다. 쓰는 순서는 그냥 이렇게 이거 점 찍어주고 그죠? 이렇게 밑에 찍어주고 2번, 여기 1번, 여기 2번 그냥 가면 되죠. 삐침하고 파임하고 만났을 때는 언제 합니까? 이거 먼저 해야죠. 삐침 먼저 3번 이렇게 여기서 착 내려주고 이거는 반대로 이렇게 찍어주죠. 우리 한글보다는 실제로 이렇게 찍어주고 가지고 이렇게 삐쳐주고 이렇게 눌려주고 이런 걸 더 확실히 해야 되는 게 한자 쓰기입니다. 그래서 한자 쓰기는 이런 부분에서 좀 확실히 해야 됩니다. 먼저 한번 쓰고 한번 해볼게요. 다섯자 먼저 한번 써볼까요? 다섯자. 자, 가로액을 쓰고 이거를 비스듬히 내립니다. 여기에서 딱 서서 이렇게 모서리를 확실히 주고 이거를 밑에는 좀 길게 해서 이렇게 쭉 꺼서 꾹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가로를 가서 이렇게 와서 이 부분에 딱 눌려주고 이렇게 갑니다. 여섯육자 점을 꾹 찍습니다. 꾹 찍어주고 자 가로액 꾹 눌려서 해주고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펴주고 왼쪽은 꾹 눌려서 마무리하죠. 뭐 쓰는 게 어째 보면 한글과 비슷하죠. 점 찍어주고 눌려주고 끝 눌려주고 씌워 쓰듯이 삐쳐주고 삐친 별자입니다. 이건 꾹 눌려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섯육자는 여섯육입니다. 원래 음이 요걸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마 우리가 이때까지 그냥 여섯육 하다 보니까 우리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니까 육자인지 알 수 있는데 육자입니다. 육자입니다. 니을 육자입니다. 그래서 육서라는 것은 한자를 만든 6가지 법칙을 얘기하는 거고요. 36개라 이거는 이제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죠. 36가지의 계략인데 뭐 36개 우리가 분리하면 이 손자병법에 보면은 분리하면 도망치는 게 상책이다. 다음을 더 모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6개 36가지의 계략 여기서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자를 발음할 때 이게 원래 음이 육자인데 육서 이럴 때는 이게 육으로 변한 것은 두음법칙에 의해서 그래 된 거고요. 6월이다. 이게 6월이죠. 6월. 근데 6월 하니까 발음이 어려우니까 6월로 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 꼭 익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60. 이건 두음법칙. 그냥 보편적인 겁니다. 요것도 6월입니다. 요렇게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이렇게 읽자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6월입니다. 어디서 영어 비슷하게 이 뉴자가 나왔죠. 그래서 6월과 6월 꼭 기억하셔야 되고 6도 할 때는 정말 자기 본음이 나왔습니다. 진짜. 이렇게 본음이 쓰일 경우 드뭅니다. 그래서 저 부산 태종대에서 건네보면 어떨 땐 봤다가 바다의 연때 만조 간조에 따라서 5개가 보였다가 6개가 보였다 하는 섬이 5, 6도죠. 그럴 때 이 여섯육자가 바로 이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섯육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 일곱칠자 글자를 보겠습니다. 일곱칠자는 이게 이제 동선이 이렇게 이렇게 낫이나 아니면은 칼 같은 거 이렇게 숲을 지날 때 긴 칼 같은 걸 가지고 이게 숲을 치는데 그 치는 게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 이렇게 쳐내고 다시 이게 이렇게 와서 다시 쳐내고 이게 동선이 이렇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쳐내고
이렇게 와서 쳐내고 하니까 이게 이 자체가 벌써 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수풀을 이렇게 쳐내는 모양입니다. 일곱 칠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글자에서 이렇게 이런 글자에 쓰일 때는 진짜 끊을 절자에 쓰이곤 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언급하고요. 이 일곱 칠자는 칠보, 일곱 개 보석이죠. 뭐 요즘은 보석 종류도 많고 해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유리도 이 일곱 개 보석 중에 하나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유리가 그만큼 귀했다는 뜻이죠. 칠전팔기라 일곱 번, 이게 넘어질 전자입니다. 일곱 번 넘어지고 여덟 번째 또 일어났습니다. 칠전팔기. 불굴의 의지네, 그죠? 거의 오뚜기 같네요. 사람이 이렇게 몇 번 실패하면 처져버리죠.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죠. 누구나 실패할 수 있는데 그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그대로 주저앉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는 칠전팔기라 거듭 실패에도 굴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칠거지약 알죠? 우리가 이 여자를 이렇게 시집온 여자를 이렇게, 이거는 이제 거자는 여태 버릴 거자입니다. 이게 갈거자가 버릴 수 있는 6가지 7가지의 악인데 이 칠거지약, 이때도 이 칠자를 쓰네요. 그래서 칠곱 칠자는 이렇게 가로액을 먼저 쓰고, 가로액은 1번입니다. 요거를 2번으로 해서 여기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가로액을 먼저 쓰고 가로액을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써야 이게 글씨가 좀 역동적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눌려 쓰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약간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일곱 칠자입니다. 일곱 칠. 여덟 팔자는 두 동강으로 딱 자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덟 팔자를 나눌 팔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물체의 두 동강을, 물체를 이렇게 두 토막 내 모양을 본땄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덟 팔자 나눌 팔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사람이 이제 팔자소관이다, 이 팔자라는 것은 사주에서 나온 얘기죠. 사주라는 것은 연월, 태어난 연월 일시고 그 일시를 나타내는 일시든 뭐 이래 연월일시에 나오는 글자가 두 글자씩, 뭐 갑자, 을축, 병인, 정모 이런 말 알죠. 그러니까 그 두 글자씩 해서 사주 네 기둥이니까 팔자죠, 팔자. 그래서 여덟 팔자, 사주 팔자, 팔자 네 팔자가 어떤 의미 할 때 쓰는 여덟 팔자입니다. 팔방미인이라, 이게 방자, 팔방이니까 어느 뭐로 보나, 팔방이면은 사방팔방이니까 어느 뭐로 보나 미인, 아름다운 사람. 이 아름다운 사람이란 뜻은 진짜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도 있고 무슨 일이든지 다방면에 능통한 사람, 이런 것을 팔방미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팔자 들어가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여덟 팔자, 나눌 팔자, 글자 속에도 많이 씁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삐침과 이 파임을 뚝 떨어져서 이렇게 쓰고 이 파임을 확실히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삐침, 파임을 붙이지 말고 뚝 떨어지면 되죠. 그래서 이걸 잘못 써버리면은 뭐 사람인자하고 비슷해질 수도 있고 드립자 비슷해질 수도 있고, 그냥 띄우면 됩니다. 원래 이거를 물체를 두 동강 낸 모양이니까 그대로 뚝 떨어지게 띄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끝글자인 아홉글자를 하겠습니다. 이제 열십자가 나오면은 요 아홉글자가 이해가 더 쉬운데, 원래 열십자는, 옛날에 열십자는 그냥 뭐 세로의 하나를 그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이제 가로 세로 이렇게 겹친 모양인데,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한번, 자, 여기다 해볼까요? 그래서 이게 그냥 오늘 열십자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열십자인데, 이게 열십자의 이 부분을 이렇게 구부렸죠. 이 부분을 구부려서 열십자와 구별을 지어 준 겁니다. 그런데 이 한자에서 이 아홉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극수입니다. 극수니까 가장 큰 수란 얘기죠. 가장 큰 수인데, 이 극수가 결국은 멀다, 길다, 오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글자를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요, 사람 인자에다가 아홉글자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오랫동안 길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잊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원수구자입니다. 원수구. 그래서 이제 이 원수는 제일 큰 원수가 뭐 자기 부모를 죽인 사람, 그 제일 큰 원수죠. 그래서 뭐 옛말에 불공대천한다, 같은 하늘을 못 이고 있다, 이 말은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이게 원수구자, 이런 것처럼 전부 다 구자는 여 쓰임에 보면은 구천이라, 구천은 하늘에서 저 먼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천. 그 다음 사람이 죽어서 가는 구천도 아홉구자에다가 이 셈천자를 써서 이렇게 씁니다. 사람이 죽어서 가는 황천길, 이 구천입니다. 가다가 돌아온 사람이 없으니까
알 수 없는 그런 먼 길이죠. 구사일생이라 구사일생 9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살아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주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겨우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구일모라든가 이건 아주 적음을 의미합니다. 이 아홉구자는 힘력자하고는 다릅니다. 쓰는 순서 힘력자는 둘레부터 이렇게 씁니다. 둘레부터 써서 이렇게 하지만 아홉구자는 이 비침을 먼저 씁니다. 이렇게 쭉 비춰주고 그 다음 여기 와서 딱 섰다가 이렇게 구부려 주면 되겠네요. 이거 딱 서야 되죠. 모서리지게 이래서 쓰면 됩니다. 자, 아홉구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써서 이렇게 가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렇게 구부려 주면 되겠습니다. 이 아홉구자 이걸 확실하게 내리고 이렇게 해서 구부려서 이 우리가 첫 번째 그 이 교재 13쪽 제 1강에서는 뭐 시간이 한 30분 걸렸습니다. 그때는 처음 이제 이 교재에 대한 설명 뭐 여러 가지 또 새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대한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 그래 되는데 영상이 너무 길이쯤은 재미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업에서도 영상이 이렇게 가능하면 한 15분 정도로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근데 이제 처음에는 새로 나오는 글자, 새로 나오는 부수 글자가 막 나오니까 설명할 게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이제 가장 짤막짤막하면서도 쉽고 가장 재미있는 그런 한자 공부 또 이렇게 한자 쓰기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 한자 2000 제2강 2강 교재 14쪽 공부를 같이 해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